안녕하세요. 268페이지 업무 위탁 할 차례죠. 업무 위탁을 보면은 교육에 대한 위탁, 거기에 269페이지 보면은 교육 위탁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시험 위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시험 교육, 첫 번째 교육 위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육, 실무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 연수교육인데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입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대학, 전문대, 방송통신대, 그 다음에 사이버대 이런 데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입니다. 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초중고등학교죠. 중고등학교죠. 그래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이기 때문에 대학, 전문대, 사이버대, 한국방송통신대 이런 데 위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시도지사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시험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나 협회에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학, 전문대학에는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다. 전부 시도지사입니다. 시험 업무하고 교육, 물론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우리 502페이지 미리 예습을 하면은 실무교육 지정승인 요청이 있습니다. 502페이지 동그라미 4번 502페이지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승인 요청이 있습니다. 지정승인 요청.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법원 행정처장에게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그 다음에 협회만 가능합니다. 즉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안 된다는 것. 이 세 개가 지금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지정승인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502페이지 있습니까? 예, 502페이지를 같이 비교하셔야 됩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는 다 비교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비슷비슷한 게 비교하는 게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269페이지 양가로 3번 그 실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갖춰야 될 강사요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그 교육장 요건인데요. 먼저 양가로 3번 강사요건을 보면 기업 269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기업입니다. 박사학위 소지자 동그라미 니은은 전임 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그 다음에 디귿은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리얼은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미엄은 7급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6개월은 암기 프린트 42번에 6개월 정리되어 있습니다. 42번에 7번에 있죠? 42번에 7번 42번에 7번 있습니까? 네, 42번에 7번 밑줄 쳐놓으시고요. 7급 공무원. 그 박사 다음에는 가장 기간이 경력이 짧아도 되는 게 7급 공무원입니다. 박사는 경력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비업은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강의실은 1개소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 4번 이렇게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270페이지 그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도
시험에 한 문제 거의 출제가 됩니다. 포상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제도. 포상금 제도인데 미국 유럽 일간지에 한국은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다 이렇게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봤더니만 이 파파라치 제도 몰래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100가지도 넘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포상금 제도가 3개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 1번만 보면 되고요. 다음 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시험 볼 때까지는 비교를 해야 되니까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도 포상금이 있습니다. 공법. 그래서 신문에 주파라치, 중파라치, 토파라치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 지급 대상은 3가지입니다. 무등록자 신고하면 포상금 주고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신고하면 포상금 주고 3번째 양도되어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 양수되어 받은 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합니다. 이건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포상금 271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1, 2, 3번에 있잖아요. 지금 포상금 지급 대상이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뒤에 나오는데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도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짓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를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세 번째 허가 목적으로 미사용입니다. 허가 목적 미사용, 허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허가받은 기간, 허가 목적으로 의무기간 동안 사용해야 됩니다. 5년 범위 내에서 의무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잠실재배사, 축사, 농지 이런 거는 2년입니다. 2년 동안 농사 짓겠다고 취득했으면 2년간은 농사 지어야 된다고요. 못 팔아먹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불법전매입니다. 불법전매. 주택법에 보면은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를 하면 전매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적발당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느냐 하면 무등록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도되어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신고한 자는 취득가격의 5%, 100분의 5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허가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취득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10%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죠. 밀양 화재 사건 그 건축물 이행강제금 10년 전부터 부과되고 있었다. 그래서 공법에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게 건축법, 농지법이 있고요. 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부과하는 거죠. 1년에 토지 취득가격 10%. 불법 전매하면 주택법에서는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액수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부과하고요. 한도액은 1천만 원입니다. 한도액은 1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포상금 50만 원 신고한 사람은 주택법에서는 포상금이 1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50만 원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고에서 100분의 50,
50%까지 지원 가능하다. 그래서 암기 프린트 56번에 보면은 2분의 1의 정리, 2분의 1이나 50%나 100분의 50이나 사실상 같은 말이죠. 그래서 2분의 1에 있습니까?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분의 1까지는 국고에서 보조해 준다고요. 절반까지는 보조해 줄 수 있다. 국고에서. 2분의 1에 있습니까? 56번. 예, 2분의 1이라고는 안 돼 있지만 100분의 50이니까 50%면 결국 2분의 1이잖아요. 약분하면. 분수로 따지면.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포상금은 전부 시, 군, 구,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건 메뉴에 있는 1번만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은 영원히 안 나옵니다. 이건 공법에 있습니다. 우리 책엔 안 나온다고요. 주택법에서는 전액 국고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란 재판에 회부하는 걸 말합니다. 기소했다, 공소제기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공소제기 재판에 회부하면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회부 안 하고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하면 포상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역시 공소제기 기소유예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명령이 있어야만 포상금 받을 수 있고, 주택법에서도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2인 이상이 오는 경우, 2명 이상이 오는 경우와 2건 이상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명이 오면 각각 주는 게 아니라 균분입니다. 원래 한 명이 오면 포상금 50만 원인데 2명 오면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25만 원씩 균등하게 나눠서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를 해오면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여러 건수가 접수되었을 때는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자, 이게 다 했습니다. 포상금. 271페이지에 보면 4번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한다는 말이 있는데, 암기 프린터 45번에 몇 번에 있는지 보세요. 45번에 3번에 있죠. 45번에 3번. 45번에 3번. 밑줄 지넣으십시오. 3번. 그 다음에 거기 270페이지 맨 밑에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미리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만 지급됩니다. 행정기관에 의해서 이미 발각되었다면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274페이지 수수료.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있습니다. 52번 수수료. 암기 프린터 52번에는 19개를 적어놨는데요.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응시 수수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세 번째 등록 신청, 그 다음에 네 번째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여섯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재교부의 경우,
이건 4개는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요. 그 다음에 응시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냅니다.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를 내는데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냅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가지고 자격증을 교부받을 때에는 공짜로 줍니다. 왜냐하면 이미 응시 수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275페이지 메뉴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장 줄여서 국토교통부 장관 줄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275페이지 3번 위탁을 한 경우,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9가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275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고유식별정보 처리. 이 고유식별정보 처리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저도 동국대학교 서울에 실무교육 하는데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인터넷 강의를 해놨는데 저도 개인정보보호법을 공부해보니까 이게 개인식별정보가 뭐냐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인데요. 이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수집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우리 개업공개사도 주민등록증 이런 거 개인정보 동의 없이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인적사항 기재하라고 돼 있죠. 5년 보존하라고 돼 있으니까 법령에 근거 있는 거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 하고 받아도 됩니다. 계약서만 작성하려면. 자, 그래서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는다. 275페이지 고유식별 정보 처리. 다음은 277 협회입니다. 협회는 메뉴에 보면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라고 했는데 안 나온 적도 있습니다. 협회는 가입해도 되고 가입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최근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공제운영위원회 공제에 대해서 시험에 최근에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협회에서 계속 적자라고 하니까 이제 공제 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제운영위원회라는 걸 최근에 신설했습니다. 278페이지 동그라미 1번 메뉴에 개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개업공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도 못하고 가입도 못한다. 즉 자격증만 따도 즉 시험에 공인중개사는 협회 가입할 수 있다 하면 O입니까 X입니까? 공인중개사는 협회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X죠?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만 협회 가입할 수도 있고 설립할 수도 있다. 태어나서 아마 만약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외국어 공부하는 것 같이 어렵다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은 지금 2달마다 계속 다시 처음 진도 나가요. 또 3월달부터 첫 진도가 나오고 5월달부터 또 첫 진도가 나가요. 근데 저도 국제사이버대에서 제가 강의하는데 거기는 한 학기 내에 법령만 해요. 이 부동산거래 신고법도 안 하고 법령만 한 학기 내에 하니까 천천히 나가도 되죠. 그 대신에 그 학교에서 수업 들어가지고 시험 합격하기는 통계가 어려운 걸로 나와 있어요. 거의 없어요. 물론 그 학생들이 대부분 자격증 따신 분들이 많지만 어쨌든 이 학교처럼 수업해가지고 합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1년 내에 그냥 한 학기 동안 한 번만 나가면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2달마다 계속 하니까 좀 처음에는 힘들어도 그 통계를 내보니까 계속 반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이 공인중개사법의 특징은 민법하고는 달라요. 공부하는 방법이.
민법 같은 거는 리갈 마인드, 법적인 사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해가지고 풀기는 어렵죠. 근데 2차 과목은 대체로 거의 단순히 암기하는 게 솔직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뭐 말은 이해하라고 하지만 숫자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고. 이게 7일, 10일 나오는 거 왜 7일인지 그 논리적으로 따진다고 답이 나오냐고요. 그 숫자 이런 게 거의 5개 지문에 숫자가 하나 정도는 섞여 있는데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단순히 암기해야 되겠죠. 일단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몰라도 듣고 있다 보면 나중에 되면 다른 과목하고 똑같이 공부했을 때는 공인중개사법이 최고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근데 전혀 안 하고 다른 맨날 민법만 하고 공인중개사법은 전혀 안 하면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알든지 아예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대충 알면 대충 답만 다 피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함정이 거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 협회 설립 자유입니다. 회원가입도 자유입니다. 숫자도 자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두 개가 있습니다. 현재는. 자, 협회의 성격입니다. 2번. 협회는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법인. 그리고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사단법인이므로 민법에 따라 총회를 둔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엔 총회를 둔다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4번. 협회는 사법인이고 공법인이 아니다. 개인이 모인 것 사법인입니다. 공법인은 국가 지자체가 공법입니다. 원주시 이런 게 공법인입니다. 사법인입니다. 사법인. 개인이 모인 단체다. 그 다음에 설립 과정을 보면 정관 작성입니다.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279페이지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양가로 2번에 있는 거 이거 숫자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창립총회에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되고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 참석해야 됩니다. 광역시 및 도가 15개니까 300명, 서울에서 100명, 즉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한다. 시험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우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려면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5 빼기 2는 3 이런 말이 있었죠? 여기에 30명하고 여기 20명하고 이런 숫자를 비교하셔야 된다고요. 모든 과목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시험도 이 객관식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주관적 시험도 고득점 하려면 비교를 해야 되고요. 논문을 쓰더라도 외국은 어떻고 우리나라 어떻는데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게 논문이잖아요. 논문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 다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명, 30명 숫자 비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민법에서도 물권인 전세권, 채권인 임차권, 채권의 물권 경량이 있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농지임대차 이런 게 다 조금씩 다르죠. 농지임대차는 농지법 적용받아요? 민법을 적용받아요? 주택임대차법법 뭐 적용받냐고. 농지임대차에 대해서는 농지법 적용하죠. 농지임대차는 민법 임대차 적용하는 게 아니고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안 돼요. 민법에서는 임대차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임대차 안 된다고요. 자기가 농사 지을 사람이 직접 소유자가 지어야 된다고. 경자 유전의 원칙. 그래서 예외적으로만 임대차가 가능해요. 뭐 3개월 이상 해외 여행 중인 경우 이런 거 우리 중개실무에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양가로 3번 국토교통부 장관 설립 인가받아야 됩니다. 인가라는 말을 쓰는 건 오직 여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인가라는 말을 쓰는 건. 허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아예 인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시험에 인가 받으면 협회 성립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인가만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인가 플러스 설립 등기하여야만 성립합니다. 등기해야 된다.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은 별도의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통설이 자연인은 전부 노출설입니다. 즉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자연인이 되는데 법인은 공시 방법을 갖춰야 법인이 된다. 즉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 안 된 법인을 우리는 민법에서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이 없는 총류라고 하죠. 총류고 등기 안 된 법인은 총류고 등기된 법인은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예, 그래서 등기해야만 성립합니다. 시험에 인가받으면 장관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X로 출제되었다. 협회의 구성입니다. 4번. 협회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옛날에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두든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현재 협회 둘 다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관악구 봉천 8동 옛날 주소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왕십리에 있어요. 지금 주된 사무소가. 그러나 꼭 서울에 둘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부, 지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는데 시도에 두는 것을 지부, 시군구에 두는 것을 지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협회가 지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14회 시험에 설치한 때에는 O, 설치할 때에는 X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14회 시험에 그 시험에는 그때 설치할 때 신고해야 된다 해서 X였어요. 설치할 때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설치한 때 사후 신고를 해야 된다. 과목의 특징이 공인중개사법은 말장난이 심해요. 그 이유는 법조문이 51개 조문밖에 안 되고 공법은 2000개 조문이 넘어요. 그래서 20배 이상 낸다고 공법은 법조문 수가. 그래서 공법은 법률 시행령만 내더라도 다 잘 틀려주는데 공인중개사법을 말장난 안 하고 쉽게 내버리면 다 100점 나와버리죠. 51개 조문밖에 안 되니까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해봐야 118개 조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장난이 심하다고요. 과목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전과목이. 그래서 설치한 때에는 입니다. 설치할 때에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280페이지 지도감독입니다. 암기 프린터 12번 별표의 지도감독 관청 나와있죠. 12번 별표 지도감독 관청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협회 동그라미 2번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누가 한다고? 오로지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한다 돼 있죠. 그래서 시험에 주된 사무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부는 시도지사가 지도감독한다 하면 X죠. X입니다.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을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협회와 지부, 지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공인중개사협회 조사검사증명서와 공무원 신분증을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둘 다 내보여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내보이면 된다. X입니다. 4번 이러한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처벌 규정이 다른 것을 주의해야 되고요. 협회는 무조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어떠한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다. 협회의 보고 의무입니다. 동그라미 5번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거 28회 작년 시험에 출제됐죠. 암기 프린터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지체 없이 보고. 지체 없이 보고다. 자격 취소는 5일 이내 보고인데 50번에 1번에 있죠. 지체 없이 보고다. 그 다음에 협회의 업무입니다. 281페이지 고유 업무 7가지 있는데 뭐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3번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네모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출제되긴 했습니다. 5번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정보 제공, 즉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정보망 이름이 한방입니다. 한방. 텔레비전 순전 나온 거 봤죠? 한방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PC 버전은 정보망으로 되어 있고 그 스마트폰 어플은 정보망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지요. 의뢰인 상호 간이 아니라 개업 공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회원 상호 간의 세원 상호 간의 정보 제공 업무 할 수 있고 교육,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거기에 3번은 이건 고유 업무인데 양가로 2번 수탁 업무를 보면 282페이지에 수탁 업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교육,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교육이라고 있죠. 그래서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고유 업무고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런 것들은 수탁 업무입니다. 수탁 업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입니다. 시험 시행. 시험을 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다고요. 그럼 협회 쪽에서 보면 수탁 업무, 시도의사 쪽에서 보면 위탁 업무죠. 그 시험을 협회에 이렇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생기니까 15회 시험 때 어렵게 출제돼가지고 그때 아마 지금 투쟁위원장 박일 투쟁위원장 덩치도 좋은 분인데 박일인가 그랬어요. 그때 15회 때 어렵게 나와가지고 투쟁위원장인데 이분이 만든 카페도 있어요. 지금 뭐 몇천 명 됐을 텐데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아직 합격 못하시고. 그래서 투쟁만 하면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협회 위탁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협회 회장이나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협회 회장하고 협회 임직원들 그 뭐 부장 이런 거 있잖아요. 내근직 직원들 부장 이런 분들 제가 아는 분들이 있는데 시험 많이 그분들은 많이 뽑기를 원하겠어요. 많이 안 뽑기를 원하겠어요. 즉 협회에 위탁하면 시험을 어렵게 내겠냐고 쉽게 내겠냐고 한마디로 말하면 어렵게 손 들어보세요. 어렵게 낸다면 회장은 그러면 많이 안 뽑기를 원한다는 이야기겠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쉽게 낼 개연성이 높아요. 그거는 뭐 가정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협회 회장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제가 실무교육 협회 하러 가니까 그때 15회 때 갔더니만 큰일 났네. 올해 손님 받아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망이 생겼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합격자가 1000명밖에 안 나와가지고 지금 23,000명씩 나오는데 왜 그래요? 협회에서 실무교육하면 교육비도 13만 원 받고 또 회비도 가입비 50만 원 받고 한 달에 6,000원씩 받고 그런 거 받아가지고 그 직원들 월급 주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손님 받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협회 관계자들은 많이 뽑기를 바래요. 다만 협회 회원들은 많이 안 뽑기를 바라죠. 회원은 개업공개사 때는 개업공개사 회원 마음하고 회장이나 그 임직원들 마음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협회 관계자들 마음은. 그래서 어쨌든 협회에서 시험 출제할 수는 있도록 해놨습니다. 법적 근거는. 근데 현재는 공기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돼 있죠. 협회는 위탁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공제사업. 예, 이번 공제사업부터가 시험에 잘 나왔다고 최근에.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공제사업은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은 상부상조, 상호부조를 하는 비영리 사업이다. 일반 사보험은 영리 사업인데 이거는 비영리 사업이다. 예, 그래서 이익을 남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비영리 사업은 주주 배당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뭐냐면 보험하고 똑같은데 회원들한테 공제료 받아가지고 한 명이 사고 나면 공제금 지급해주는 그런 제도죠. 옛날에 우리 전통 관습인 두루에 개 이런 거하고 비슷한 제도입니다. 보험하고 비슷합니다. 양가로 2번 공제규정 제정 승인입니다. 이런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승인 메모하십시오. 허가받는 거 없다 했습니다. 그냥 승인이라고만 시험에 승인의 의미가 뭔지 안 나오고 그냥 승인 받는다 대신에 허가받는다 이렇게 하면 X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돼요.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라고 했는데 오직 500만 원 밖에 없어요. 협회는 징역도 없고 벌금도 없고 행정처분도 없다고요. 행정처분을 만약에 한다면 뭘 해야 돼요? 인가했기 때문에 인가 취소해야 되겠죠? 근데 인가 취소는 없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공제 규정에 정하여야 할 내용인데 그건 283 동그라미 3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100분의 10 이상이다. 100분의 10 암기 프린트 56번 100분의 10 대신에 10분의 1이나 100분의 10이나 같은 말이죠. 56번에 그 맨 밑에 별표 10분의 1에 보면은 동그라미 4번 책임준비금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적어넣으세요. 그 100분의 10 이상 비어있는 것 같은데 여백이 비어있죠? 동그라미 4번 56번 맨 밑에 별표 4번 책임준비금 공제료 수입액 그리고 여백 있고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100분의 10 적어넣으라고 100분의 10 이상. 그게 뭐냐면 우리가 1년에 공제금 보장금액을 1억을 가입하는데 1억을 가입하면 1년에 공제료가 19만 8천 원입니다. 5년 연속해서 가입하면 6년 차부터 5% 할인해 주더라고요. 10년 연속 가입하면 11년 차부터 사고 한 번도 안 났으면 10% 할인해 주더라고요. 사고 안 난 사람들만. 저는 할인을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워낙 망해가지고 5년 동안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근데 19만 8천 원 받으면 19,800원은 적립해야 된다고. 최소한 10% 이상, 100분의 10 이상 다 쓰면 안 되고 책임준비금으로 10% 이상을 적립해야 된다. 지금 협회는 공제료 받는 게 약 10만 명한테 20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받는 게. 2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20억 적립해놨다고 책임준비금을. 그런데 작년에 손해배상 나간 게 60억 나갔어요. 그러면 협회에서는 흑자라고 그래요? 적자라고 이야기해요? 적자라고 징징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10% 적립 20억밖에 안 남겨놨는데 지금 오히려 손해다. 나머지는 다 써버렸다고요. 우리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가입하면 생명보험 아니라 예를 들면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면 뭐 금리가 몇 %, 뭐 정기율에 뭐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3년 안에 해약하면 손해죠. 그 이유는 왜냐하면 사업비를 만약에 10만 원을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10만 원에다가 이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 만약에 2만 원 빼고 8만 원에서 이율을 곱한다고. 그러면 계속 해도 손해라고요. 원금이 안 나온다고 3년 안에 해약하면 아무리 저축성 보험을 가입해도.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약에 공제 1년짜리 가입했다가 3개월 있다가 해약하면 거의 절반도 안 나옵니다. 손해가 많아요. 왜냐하면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험. 그래서 계속 손해라고 하니까 협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기 때문에 손해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양가로 4번 회계관리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라고 했어요. 옛날에 이런 규정 없었고요. 옛날에는 뭐 그냥 실무교육하고 받은 돈, 공제료 받은 거 이거 막 다 섞어놓고 써버렸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회계와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공제회계는. 이 공제료 받는데 지회에서 주로 가입을 하는데 지회에 보면 직원이 한 명 있거든요. 이 공제 담당하는 직원. 그 월급 줘야 되지. 지회라고 하면은 각 시군구에 있는 건데 거기서 몇 건 가입도 안 하는데 직원 월급 주고 하려면은 월급 뭐 한 200만 원 가까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 거의 손해일 수도 있어요. 이게 공제료 받는 거에서. 그래서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 10% 이상 적립한 거 이거마저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입니다.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3번에 5번에 있습니다. 43번에 5번. 43번에 5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3개월. 옛날에 2개월이었는데 협회에서 2개월 만에 하기 벅차다. 3개월로 바꿔달라고 건의해서 3개월로 바뀐 겁니다. 43번에 5번에 있습니까? 밑줄 치놓으시고요. 6번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 명령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임원에 대한 해임 징계 요구도 할 수 있다. 일 똑바로 못하면. 양가로 8번 조사 검사할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장은 두 번째 줄에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 밑줄 치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정기 검사할 수 있다. X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9번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 즉 공제금 달라고 하면 항상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공제운영위원회 286페이지 공제운영위원회는 동그라미 1번 둔다입니다.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였거든요. 둔다. 두 번째 줄에 둔다 밑줄 치십시오. 필수기관입니다. 반드시 두어야 한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2번의 숫자는 공제운영위원 19명 이내다. 19명 이내인데 그 공제운영위원회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19명 이내인데 그 중에서 거기 답은 287페이지 메뉴에 두 번째 줄에 답은 이게 출제됐는데요.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래서 27회 시험에 출제됐는데 현직 금융기관의 임원은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해서 X였습니다. 현직 금융기관 임원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라번에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 5년 이상 유경험자 5년 메모하십시오. 5년.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3년, 5년 이거는 시험에 잘 출제되니까 3년, 5년, 7일, 10일은 시험에 거의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5년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년이 41번에 10번 41번에 10번에 있네요. 41번에 10번 5년 밑줄 치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88페이지에 보면은 288페이지 지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7일 전까지 통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공제운영위원회는 회의 며칠 전까지 통보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7일이라는 표현은 39번에 14번에도 있고요. 48번에 1번에도 있습니다. 두 번 나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되고 공제운영위원회는 통보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90페이지 감독, 지독,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